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업은요, 보이시죠? 바로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치를 보아라 님께서 이렇게 의뢰를 해주신 종목이고, 스승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기업이고, 좀 궁금한 부분도 있었어요. 유진테크가 장비주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장비주인가 이런 거 궁금했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 입모양이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치과 치료를 갔다 와가지고 마취 상태이기도 하고 신경이 지금 너무 자극돼서 너무나 아프거든요. 근데 미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발음이라던가 입모양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상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진테크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D램과 낸드의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D램과 낸드의 장단점, 역할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17일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요, D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모두 다 데이터 저장이라는 곳에 있어요. 하지만 이 저장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체로 구성된 별도의 공간에 전하를 저장하는 저장소와 금속 배선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전압 방식 펌프를 가동해서 절연 공간에 전하를 삽입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캐패시터에다가 이 게이트를 통해서 저장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죠, 그쵸? 저도 이거 아직 100% 이해는 못했어요. 하지만 요거는 제가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속도, D램이 낸드보다 1000배는 더 빨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장 공간에 대해서 얘는 부담이 없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원이 차단이 되면은 이게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이 되더라도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기에는 클라우드라던가 USB의 저장 장치 이런 곳에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램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램의 용량을 늘리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시켰을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램이잖아요. D램이 램 같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가 같은 경우에는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낮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단가를 얘기한 이유는 이따가 ALD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단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낸드의 단면도를 볼게요. 전압이 게이트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그 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실직고 할게요. 낸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솔직히 제가 이걸 보더라도 이해는 다 못했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런 거구나, 혼자서는 이게 뭐고 이렇다라는 걸 알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못 온 것 같아요. 공부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D와 3D 낸드예요. 요즘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2D에서 3D로 다 변환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90도를 회전하면서 각 소자를 위로 쌓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약이 2D보다는 덜하게 돼요. 그렇죠. 평면적인 것보다는 여러 90도 각도로 원하는 곳에다가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과 셀 사이의 거리를 축소시키고 미세화되는 부분을 2D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요거를 3D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D 낸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낸드의 캐파 생산 비교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부터 도시바, 마이크론, 삼성전자, 인텔, 이 색상별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처음에 제일 먼저 선점한 기업은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 다른 후발주자들도 특히 인텔이 눈에 띄죠. 인텔이 2016년도부터 치고 들어와서 2020년도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도 역시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발췌를 한 내용인데, 향후 2년간 낸드 시설 투자를 삼성이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삼성이 먼저 선점을 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다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장비에 투자를 해서 큰 진입 장벽을 구축을 해서 독보적인 시장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낸드 시장을 버린다라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지만 삼성이 버리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시설 투자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더 구축시키고 독보적인 시장을 자기들이 먹겠다, 독점을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이래요. 그래서 낸드 시장 내 기술 격차를 더 확대를 시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 네 가지의 이유들을 삼성이 그래서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은 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혜 보는 애들은 누구냐? 삼성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기업들이 삼성의 투자를 받느냐라고 봤더니, 여기 2020년도 12월 17일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는 지금 보이는 요 관련 기업들 있죠. 원익부터 시작해서 KC텍까지 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정확하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리포트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저 역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유진테크입니다. 오늘 할 기업이기도 하죠. 유진테크도 역시 삼성이 2년간 설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ADL 장비라고 돼 있는데, ADL 장비가 뭐지? 아까 전에 알뜰맨이 ADL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ADL 장비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따가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시설 투자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2019년도는 굉장히 낮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21년도에 낸드 업황은 조금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만 봤었을 때 매출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견고하게 56.1억 달러로 매출이 될 것이다. 그런데 2020년에 비해서는 2021년이 조금 더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설비 투자액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는 그래도 올랐는데 2021년도도 올라요. 오르긴 오르는데 그 폭이 그렇게 2019에서 2020년도 가는 것보다 더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봤었을 때 21년도에는 낸드 괜찮은 거야? 추이라던가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주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투자액이 매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낸드 산업의 이제 사이클 위치를 보면은 침체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이렇게 네 가지로 그림을 그려 주셨더라고요. 이 전문가님께서 침체기 같은 경우에는 디램 반도체가 주목을 받게 되고, 회복기에는 파운드리, 그리고 호황기와 후퇴기에는 낸드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디램 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침체기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낸드의 합산 매출액 경우를 보면은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인텔 이렇게까지 보는데 삼성도 비슷하고, 그런데 다른 업종들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매출액 전체는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2020년도에 비해서는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낸드는 그렇다 쳐. 그럼 디램은? 디램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디램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봤었을 때 2019년도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2020년도는 당연히 높아요. 그런데 21년도도 높은데 22년도는 2020년도에서 21년 올라가는 폭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22년도 기대해 볼만 하다. 물론 낸드의 22년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1월 24일 유진투자증권에서 제가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망 같은 경우를 보면은 PC 출하율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6%가 올랐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로 조금 이렇게 성장률이 내려갈 거다. 서버 수요는 19년도에는 조금 이렇게 역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올해와 내년에는 6% 이게 이제 6%가 되는 거예요. 6%의 출하가 증가가 될 것이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스마트폰 2020년도 좀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8% 5년 만에 8% 성장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D램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DR4와 DDR5를 이렇게 비교를 한 도표도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는데 PC와 모바일의 D램에서 DDR5가 15%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